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2월 캘리포니아 부동산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 수치와 현재 수치를 비교해서 알려드릴 테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가격은 73만 4천 불, LA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은 81만 불,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은 93만 5천 불에서 2023년 1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가격은 70만 5,900불, LA 평균 주택가격은 79만 5천 불,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은 92만 2,145불로 하락했습니다.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공급량은 8만 7,565건, LA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은 18,659건,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은 6,071건에서 또 2023년 1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공급량은 73,756건, LA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은 15,927건,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은 5,139건으로 1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S&P 케이스 실러 인덱스를 알아보겠습니다. 20개 주요 도시 2022년 12월 지수는 303.86에서 20개 주요 도시 2023년 1월 지수는 301.51로 10개 주요 도시 2022년 12월 지수는 315.50에서 10개 주요 도시 2023년 1월 지수는 314.21로 아주 조금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이자율은 2023년 2월 3일 30년 고정 5.375%, 20년 고정 5.125%, 15년 고정은 4.875%, 이자율은 다행히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은 2023년 2월 3일 기준 1225원으로 1200원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바이어 분과 현재 상황을 같이 얘기해 보는 것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을 앞두고 계신 우리 실질적인 바이어분을 모셔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 한재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연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귀한 결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재훈 씨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한번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집 구매를 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도 이제 관련 사이트들을 좀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피부로 느끼는 어떤 주택 가격 하락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실제 10%, 15% 정도 가격 인하가 된 게 맞는지 대표님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피부로 못 느끼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작년, 재작년에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만큼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가격보다 더 내려가야지만 우리 실질적인 바이어분들께서 집을 구매하는데 정말 좀 정말 가격이 싸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앞으로 한 10% 정도 더 떨어질 것 같다면 뭐 집을 구매하실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한 15% 정도 인하가 15% 정도 된다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 가격이니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보통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가 골고루 모든 지역에 다 반영되는 게 아니다 보니 제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에서 그 정도 가격이 인하가 될지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되게 이제 요즘 오렌지 카운티에 괜찮은 지역에 있는 집들이 한 100만 불 정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한참 우리 팬데믹 피크였을 때. 근데 지금 한 90에서 88만 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80만 대까지 내려오면 실질적인 바이어분들이 지금은 가격이 좀 괜찮구나 하실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럼 거꾸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자,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산 이자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느껴질 때는 가격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님의 질문의 의도를 좀 생각해 보면 이자율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무슨 뜻인지 저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집을 구입하면 굳이 이자율을 따져볼 필요가 없죠. 하지만 50% 이하로 다운하시는 분들은 이자율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가격이 내려갔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라 이자율이 같이 동반 하락해 주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구매를 언제 해야 될지를 결정해 봐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올랐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인상률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자율이 1, 2% 정도 오르면 실제 집값은 어느 정도 변동폭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이자가 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금리는 올라간 반면에 부동산 이자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5.75에서 6.25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6%면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6%면 이자가 높은 편이죠. 저는 손님께 만약에 집을 구입하라고 한다면 최소한 가격보다도 이자율은 한 5.5 이하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예전 제가 주택 관련 사이트 확인했을 때 이자율이 2%대도 있더라고요. 2.5%. 그럼요. 예. 2.9%. 그 정도 이자율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때는 금리가 0.25, 사실 거의 0%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 3% 이자의 융자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4%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게 다시 0점대로 내려올 확률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2에서 3%대일 때 굉장히 이제 가격이 비쌌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 10에서 15%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이거를 그냥 좀 약간 믹스해서 보면 이자율은 한 4.5% 정도에 산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좀 제가 조금 더 수치로 말씀을 해드리면 자, 만약에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한 30% 다운하고 70만 불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70만 불짜리를 6%에 만약에 내가 집을 산다. 반대로 70만 불짜리 집을 5%에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은 거의 이자율 하나 때문에 10에서 15만 불 차이의 융자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자가 5%로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과 대비했을 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이 5% 이하의 이자율로 내려가게 된다면 집값에 10만에서 15만 불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융자를 한 30% 다운하는 사람일 경우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운페이가 많아지면 그 부분도 다 뭐 수정이 될 수 있는데 다운을 많이 할수록 그런 갭은 줄어들 거고요. 다운을 적게 할수록 그런 갭은 좀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다운페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운페이를 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통계를 보면 집을 사시는 분들이 30% 이하로 다운하고 집을 사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거의 융자를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70에서 80% 융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값만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같이 내려가 주느냐를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자율이 1% 이상 내려갔다. 그러면 집을 사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정말 이자율을 생각 많이 못 해봤는데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이자율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계산을 안 해보시는데
제가 계산을 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제가 이건 표로 좀 만들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꼭 명심하실 거는 집값이 10% 이상 떨어진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이자율이 최소 0.5 이상 떨어질 것인가, 앞으로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 가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 가격보다는 이자율이 0.5, 1% 내려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융자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한테는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좀 이자율은 그렇게 됐고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요. 저 지금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니 저도 이자율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다운페이를 한 3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는 것만 사실 마냥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또 입장이고 애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하이스쿨 다니고 있는데 학군을 상당히 많이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군별로 가격 인하나 아니면 집값의 하락 폭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학군이나 안전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A다, B다라고 구분할 수는 없는데, 우리 2008년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을 봤을 때 학군이 좋고 지역이 안전한 곳에 따라서는 가격 내려가는 폭이나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학군이 필요하다면 정말 가격이 막 20%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혹시 뭐 지금 뭐 렌트를 살고 계시니까 한 렌트비는 어느 정도 뭐 어림잡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3,500불 정도 렌트를 하고 있고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가요? 사실은 뭐 오렌지 카운티에서 4인 가족이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에 산다면 3,500불이면 뭐 비싸진 않은 가격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3,500불 렌트비가 앞으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언젠가는 집을 구입하신다면 이 3,500불도 내가 나가는 중요한 페이먼트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내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페이먼트를 모기지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도 당연히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하고 있는 월페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집을 살 수 있다면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을 현재 구입하게 되면 뭐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는 거의 90만 불 정도는 줘야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다운페이 30% 현재 이자율을 6% 이상의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 월 모기지 페이가 5,000불은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갭이 한 1,500불 이상 정도 나는 상황에서 선뜻 지금 당장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못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조금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0만 불 정도의 집을 구입하시고 30% 다운을 한다 그러면 9327, 27만 불을 일단 다운하실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융자를 받는 금액은 63만 불 맞나요? 예. 그렇죠. 63만 불이면 지금 한 6% 이자를 적용할 경우 제가 봤을 때는 한 4천 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4천 불. 이제 단 거기에서 뭐 부동산세나 뭐 관리비를 좀 포함한다면 5천 불이 맞지만 프로퍼티 텍스랑 맞습니다. 인슈런스 그리고 HOA까지 다 포함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확하게 5천 불을 잘 잡으셨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게 있어요. 4천 불을 내는 게 오로지 다 내가 은행에 페이먼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4천 불 안에는 숨겨진 세이빙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예. 최소 35% 정도는 내가 원금을 갚고 있는 거기 때문에 4,000불에서 약 한 1,300불 정도 이상은 원금이 깎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은행에다가 내는 페이먼트는
한 2,600불에서 2,700불로 줄어들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재산세나 뭐 관리비를 포함한다고 해도 4,000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는 어느 시점에 집을 사야 되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계획을 제대로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3,500불에 집을 지금 렌트해서 대표 말씀하신 대로 90만 불 집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한 4,500에서 5,000불 정도 이제 모기지 페이를 낼 텐데, 그럼 1,000불 정도를 그냥 제가 은행에 저금을 한다는 생각을, 집을 장만하기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개념으로 다 모기지를 좀 더 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구입하는 것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맞는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내가 그럴 마음을 갖고 있어서 1,000불 이상의 세이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내 통장에 딱딱 찍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진 못해요. 하지만 어느 걸 보시면 좋으냐면 모기지 페이먼트에 나오는 그 스테이먼을 보시면 예. 매달 원금이 얼마씩 갚아지고 있다가 눈에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내 원금이 이만큼 지금 없어졌구나, 이만큼이 더 페이가 됐구나를 이렇게 느끼면서 이 돈이 나의 당장의 세이빙에 보이진 않지만 내 집에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90만 불에 지금 한 5,000불을 생각하셨다면 네. 집값 조금 더 내려오고 네. 이자가 그대로 있는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페이먼트가 한 500불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단 이자가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라면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집값이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고 해서 렌트비가 같이 내려가느냐?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대개는 집값이 내려가면 렌트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군이 뒷받침이 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는 반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과연 언제까지 렌트로 살 것인가. 그래서 1년 뒤가 좋은가, 2년 뒤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한 6개월 단위로 플랜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의 금리는 6% 이상 7%까지 바라보는 모기지 금리인데, 이 금리가 향후는 낮아질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으니까 마냥 낮아질 것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당장에 이제 집을 사서 어느 정도 모기지를 갚아 나간다고 가정하면 리파이낸싱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저희가 리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몇 년 지나서 금리가 낮아졌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모기지를 한 부분은 뭐 5년, 10년 끌고 가져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좋을지 좀 제가 첫 번째 리파이낸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리파이낸스는 집을 구입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을 구입하기 전에 바로 집이 없는데 바로 재용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조금 고금리더라도 집을 구입을 하시고 2년 뒤에 이자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재용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개런티 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부동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2년 안에는 부동산 이자율이 떨어질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라기보다는 일단 집을 사놓고 이자를 내려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자 지금 당장 구입을 하고 2년 뒤에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단 포인트는 뭐냐? 2년 뒤에 이자가 제가 보건대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이자율이 지속이 되고 올라간다면 이거는 부동산 패닉이 올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2008년에 그 어려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힘들게 극복을 했는데
아마 지금 2023년, 2024년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렌트비가 내려가는 것도 아닐 거고요. 예, 한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학군도 좀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좀 주변 주거 환경도 좀 깨끗한 부분을 좀 찾고 있는데, 사실 오렌지 카운티가 뭐 대부분은 또 주거 환경이 좋다고 이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살아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 추천하실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학군이 좋으면서 주거 환경이 좀 뛰어난 지역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활동을 오래 했는데요. 오렌지 카운티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플러튼. 플러튼도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어서 학군이 필요하다면 A등급 쪽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아도 좋은 지역이 있긴 합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요바린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얼바인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터스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사이프레스가 빠졌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세리토스가 있는데, 세리토스는 오렌지 카운티가 아니고 LA 카운티입니다. 그리고 또 세리토스는 좀 희한하게 요즘은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좀 한국 분들이 빠져나가는 분위기고요. 이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제 사이프레스가 좋다, 얼바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아이들의 학교가 어느 쪽으로 좀 아이들의 그 특기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리고 내 아이들의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재능을 조금 더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잘 비교해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브레아로 정착을 할지, 아니면 요바린다로 정착을 할지, 얼바인으로 할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이들은 어떤 거에 좀 취미나 좀 관심이 많이 있나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학습에 조금 더 포커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엑스트라 코스는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약간 그런 또 학교가 그런 것들을 서포트를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향후 또 집을 구한다면 그런 또 엑스트라 커리큘럼이 잘 돼 있는 그런 쪽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집을 구하시게 되는 실질적인 타이밍이 온다면 아이들의 특성이나 아이들의 재능을 잘 살펴보셔서 이러이러한 학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5만 불, 10만 불 비싸더라도 아이들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학군이 좋으면 당연히 집값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인분들이 정착해서 사는 곳은 지금 손으로 꼽잖아요. 네. 그만큼 한인들이 원하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또 한인분들이 희한하게 좋은 동네만 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유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약간 좀 상반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요바린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요바린다도 꾸준하게 집값은 상승해가고 있고 거주 환경도 매우 뛰어난 것 같은데, 한인들이 사는 비율이 좀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일단 요바린다의 지역성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요바린다는 약간 동네는 되게 좋은데 트래픽이 좀 어려워요. 로컬이 길다는 얘기죠. 이 프리웨이하고 사는 곳하고, 사실은 프리웨이 근처에 요바린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는 학군이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군이 좋은 데를 가려면 프리웨이에서 최소한 10분, 15분을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그리고 희한하게 요바린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한인분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지명도가 플러튼이나 얼바인 쪽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계시지 요바린다에 많이 안 가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바린다 같은 경우는 한인분들이 아직까지도 정착해 보신 분은 너무 좋아하는데, 정착하실 분들은 약간의 좀 궁금증이나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요바린다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거기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이들 자녀 교육 때문에 그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건 많이 못 하시는 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직장하고 멀어질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환경하고 벗어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서, 왜냐하면 사실 내가 출퇴근을 오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낭비, 나의 체력적인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보셔서 무조건 아이한테 가는 것도 좋지만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나에 대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들고요.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서 직장까지는 얼마나 걸리시나요? 지금은 저희 거주랑 직주 근접 아, 좋네요. 가까운 예, 데 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향후 이제 집을 구할 때 가까운 데 뭐 구하면 좋겠지만 좀 더 환경이 뭐 좀 집값이 많이 오를 지역이면서 학군이 좋은 지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오늘 얘기가 너무 진지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 나를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우리 재훈 씨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멘트, 우리 또 재훈 씨가 하는 멘트를 한번 섞어가지고 한번 우리 외쳐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모든 한인들이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가겠습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